안녕하세요. 난초코치 행복투자입니다. 리사이클 홀딩스가 예고했던 대로 6월 4일 주식 병합을 끝마쳤습니다. 8대1 비율로 병합을 하면서 8,000주를 가지신 분이라면 1,000주로, 16,000주를 가진 분이라면 2,000주로 주식 수량이 확 줄었습니다. 주식 병합 후 개장 첫날 주가는 예상했던 대로 크게 빠졌습니다. 지난 5월 31일 다임러 트럭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좋은 뉴스에도 결국 주식 병합 쇼크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 측에서 주식 병합으로 주가가 쇼크를 맞을 것을 예상해서 이 소식을 주식 병합 직전에 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사이클 홀딩스의 주식 병합으로 표면적인 주가가 0.5불에서 3불대로 크게 높아지니 주가가 다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사이클 홀딩스를 반년간 블로그를 통해 리뷰해 오면서 얻은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리사이클 홀딩스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기관들의 매수 동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내가 투자한 종목을 냉철하게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리사이클 홀딩스의 실적을 짚어보겠습니다. 리사이클 홀딩스의 분기 매출은 420만 달러, 한화 57억 원으로 현재 시총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올가에서 추정한 목표치인 580만 달러, 한국돈 79억 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장 초기 글로벌 폐배터리 대장주라던 말과 무색할 정도이며 이 작은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도 17%로 엔비디아보다도 낮습니다. 특히 영업 손실폭을 줄였을 것이란 올가의 전망과는 다르게 병합 후 주가 기준으로 6.08달러의 주당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6월 6일 종가 기준 주가가 3.06불이니 주가의 거의 2배가량의 주당 순손실이 한 분기 만에 나왔습니다. 리사이클 홀딩스는 이번 24년 1분기에 주당 순손실이 폭증한 이유에 대해서 2022년 글렌코어가 발행한 무담보 전환사채의 조건 수정으로 인해 미실현 가치 손실이 2,380만 달러, 한국돈 325억 원이 발생한 탓이라 해명했지만 전환사채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일정 시점에 분명 갚아야 하는 채무인데다가 만약 채무로 갚지 못하면 주식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의 희석 가능성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글렌코어가 7,500만 달러, 한국돈 1,000억 원의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환호했지만 7,500만 달러면 현재 시총의 96% 수준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현재 시총에 그대로 녹아든다면 주식의 가치는 산술적으로 반토막이 나는 상황입니다. 글렌코어의 해당 채권은 5년 만기이며 예상 만기 일자는 2029년 3월 25일로 아직 리사이클 홀딩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5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5년간 계속 리스크로 잡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돈은 리사이클 홀딩스의 최소 사업 유지비에 불과합니다. 지난 1분기 채무 소멸 손실과 미실현 가치 손실을 제외한 영업 손실은 5,400만 달러였으며 리사이클 홀딩스가 별다른 구조적인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금 7,500만 달러는 최소 9월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글렌코어의 투자금 유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사실상의 임시 방편이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높은 비율의 주식 병합으로 인한 쉘프 오퍼링 실행 가능성입니다. 지난 3월 18일 리사이클 홀딩스는 글렌코어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지 6일 만에 셀프 오퍼링, 쉽게 말해 유상증자를 선언했습니다. 셀프 오퍼링은 발표한 금액 내에서 공시한 금액만큼 3년간 아무 때나 자유롭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시점에 쾅하고 금액을 통째로 쏟아내는 유상증자와 다르게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뽑아 쓰는 ATM 인출기와 같은 셈입니다. 셀프 오퍼링 2,700억 원치는 6월 6일 시총 945억 원의 약 3배로 현재 주주들의 가치는 산술적으로 3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글렌코어의 전환사채 만기 5년보다 짧은 3년 내 실행이니 셀프 오퍼링이 당장 더 큰 악재로 보입니다. 리사이클 홀딩스로서는 고부가 가치의 핵심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로체스터 허브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3월 19일 CEO 아제이 코커는 로체스터 허브의 완공 비용으로 9억 6천만 달러, 한국돈 1조 3,250억 원을 언급했는데 이는 초기에 추산한 비용인 4억 8,500만 달러, 한국돈 6,600억 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한 2023년 말까지 4억 5,200만 달러, 한국돈으로 6,200억 원치를 지불했다고 밝혔으니 남은 금액은 5억 800만 달러, 한국돈 7천억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700억 원치 셀프 오퍼링을 실행해도 로체스터 허브 완공에만 4,3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3억 7,500만 달러, 한국돈 5,150억 원 DOE 대출도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3월 12일 글렌코어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며 DOE 조건부 대출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말을 3개월 내내 되풀이하고 있는 수준으로 미국 언론 기사를 찾아봐도 올해 1월 DOE 부실 대출 심사 여부와 관련해 미국 공화당 의원이 에너지부를 불러들였다는 소식이 끝입니다. 리사이클 홀딩스로서는 DOE 대출만이 돌파구지만 에너지부의 그 어떤 유의미한 스탠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해당 대출권이 좌초된 게 아닌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지난 1분기 상황으로 현재로부터 3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글렌코어를 제외하고 블랙록 20만 주 매도, 모건 스탠리 56만 주 매도, 인베스코 137만 주 매도, 특히 대주주였던 BNP 파리바는 5월 8일 불과 한 달 전 844만 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 분기 200만 주 이상을 매수했던 큐브리서치와 노르웨이 중앙은행 노지스뱅크가 한 분기 만에 전량 매도를 득하며 완전 엑시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관의 매도 우위가 강력했으며 리사이클 홀딩스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는 한 분기 만에 38개에서 32개로 15%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진행됐던 300% 폭등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보단 엑시트를 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물량의 대부분을 저희 개미들이 받아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하고 보니 좋은 소식이 정말 없네요. 아마 지금 제가 떠오르는 생각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의 생각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결국 힘들게 번 소중한 노동소득을 부어 결과를 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인 만큼 지금처럼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어려운 시점엔 그 어느 때보다 더 냉철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3월 예상치 못한 글렌코어 투자금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것처럼 앞서 영상에선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DOE 대출 등 언제 어느 날 이런 호재가 갑자기 터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급락주에 투자했던 초기 마음처럼 언제나 굳게 마음먹고 냉정하게 현실을 잘 짚어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 잘 헤쳐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항상 블로그와 유튜브를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정말 좋은 소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